진짜 바닷물도 막 퍼먹고 싶어가지고 막 손을 엿다 꺼냈다 한 적도 많아요. 근데 그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도 제가 제 여자물을 왜 받아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좀 뭐지요? 그다음에 보니까 뭐 군인도 쫙 앞으로 쫙 다서 있더라고요. 무장장비 쫙 한 것도 쫙 하고 남들 부럽게 잘 살아봐라. 이 말이 진짜 나한테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해상 탈북 미스터리 1. 해상 탈북 잘 사는 간부들만 가능하다? 진짜? 뭐? 그럴 것 같아. 배가 있어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나 보다. 배가 있어야 되나. 사실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서 여행을 마음껏 못하는 북한에서 어딘가를 나갈 수 있는 거는 허가 없이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명호 선생님 군인이셨죠? 예, 그렇죠. 네. 그때 직책 어떤 거 있었죠? 난 이 공군 부대 안에 공병, 이 독립 100여 명을 거느린 독립중대 중대장이었죠. 최정호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북한에서 대위면 잘 살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공군 대위. 공병대면 실제로 못 삽니다. 네. 이 대인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거기는 북한상 놓고 보면 공급 자체가 없고 잘 못 삽니다. 삽질만 하지. 어떻게 그렇게 바다 탈북은 이렇게 뭐 잘 살거나 간부만 가능한가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한데 우리 김은서 씨랑 박진영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진혁 씨. 저는 제가 한경남도 신포시 그 동해바다 근처에 있고요. 네. 제가 거기서 잠수를 하면서 수산기업소도 다니고 잠수를 하면 뭐 해삼 뭐 어쨌든 바다 자원을 뜯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랑 한번 바다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갑자기 이렇게. 이준이하고 둘이. 같이 수영하고 싶어. 이거 봐. 진혁이 없으니까 곧바로 이런 거야. 짱! 김은서 씨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저는 바다에서 한 일을 살았지만 그 장사를 했습니다. 바다 일은 전혀 모르고요. 배도 타본 적 없었고. 전혀 타본 적 이번에 오는 동안에 일생 탈배를 다 탔죠. 어머 어떡해. 은근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무슨 장사 하셨어요? 장사는 간단히. 뭐 수산물 이렇게 운단이라고 성게알이라고 운단. 하는 거 성게알. 북한의 수도 평양에 가면 그 일본 그 요리점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운단을 좀 잘 먹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 납품을 했죠. 그러면 지금 배도 타본 적 없고 성게를 따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팔기만 하셨구나. 이거 바다로 오시긴 했는데 네.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우리 문서 씨는 그러면요, 혹시 문서 씨께서는 예. 장사는 좀 잘 되는지, 이게 성게 팔면은 그 장사 좀 돈이 많이 되나요, 그러면 좀? 예, 그렇죠. 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평양에 올라가면 한 40kg, 30kg 이하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가져가면 그저 뭐 한 그때 미화폐로 한 20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은 이유는 남기죠.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해상으로 탈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 바닷가 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해상을 통해서 탈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니면 이 계획을 한 사람들은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탈북을 하죠. 북한에서는 배를 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엔 또 여름철에는 배가 없어도 북한이 채낚기가 아니고 오징어잡이 그 삭발이라고 사람들을 많이 짓거든요. 그때 올라가지고 또 탈북하는 경우도 있고. 국경하고 가까운데 사시는 분들은 국경으로 많이 활용하고 또 우리는 또 동해바다하고 또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국경 동해 서해에 있으면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죠. 그 제일 먼 데 있는 거죠. 경비도 좀 서해 국경보다는 좀 덜 수월하고 경비 강화도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예. 저희 때만 해도 배 타고 간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지나면서 이제 개인들이 배를 막 사면서 막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긴 거죠. 예. 근데 이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갈 수는 없는 거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예. 예. 아니 근데요, 그 최근에 목선 기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슈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나무배 타고
넘어오신 그 북한 주민들 그분들 정체에 대해서 의문이 많던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분들의 정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탈북을 할 때 내가 탈북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배를 몰 줄 모르니까 그 배를 몰 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예. 정확하지. 이 배를 타고 이삿짐 다 싣고 탈북 이사를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 이제 그 땅 밑에 고성에서 그냥 이제 장수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도 섬 앞에 왔을 때 옷을 세수를 딱 하고 우리 남조선민들에게 이 주체국민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제비 거. 털자. 이런 그래서 딱 그리고 그 배 기간 그름에 새까맣다고 눈만 반딱반딱해진다고 한 2, 3일만 되면 다. 네. 그래서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밤새 그 삼초강 그 주변에 있다가 날 밝을 때까지 시간이 풍부했거든요. 맞아요. 네, 다 지쳤다.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었고 그리고 이 속에서는 있잖아요. 지금 아들의 난리니 막 솟구친다고 성공의 시열. 성공의 시열. 그다음에 머릿속에 찹찹하다고 이때까지 받은 교육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그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 그렇죠. 이런 생각 머릿속에 있고 그다음엔 한쪽으로 하면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이런 생각 막 그러니까 실제로 탈북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난민이라 이거야. 92년도에 대사관 처음 들어갔는데 하나도 주눅이 안 들었어요. 난 남한을 좋아해서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는 거죠. 근데 어정쩡한 사람들은 이제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저희가 그 전세기 타고 왔잖아요. 한국 드디어 가게 됐으니까 내 옷짐에서 제일 예쁜 옷으로 화장도 빠데미장하고 왜냐면 이뻐 보여야 되니까 한국에 가서 제일 이쁜 옷으로 골라 입었는데 대한민국 공항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패션이. 작은 목선을 탄 채 강원도 삼척항까지 내려왔던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탈북을 계획해서 왔든 아니면 표류를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남쪽에 왔다가 다시 북구로 갔을 때는 북한에서 어떤 처벌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저런 사건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표류됐다가 저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해서 아예 영웅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한테 저렇게 됐을 때 돌아오면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어린 병사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평양시를 한 3바퀴 돌면서 사람들한테 막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만세 이러면서 외치고 아버지 장군님 만세 이러면서 오픈카를 태워놓고 3바퀴 이렇게 돌렸어요. 사람들이 걔를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진짜 손 한 번 잡아보고 안아보는 게 서운일 정도로 그렇게 슈퍼스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갔네.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왔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와 훌륭한 오빠다 진짜 팬처럼 그렇게 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고 그다음에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일단 보여주고 돌아앉아서 감시를 해요. 네. 감시를 하는 거죠. 혹시나. 근데 북한에서 하도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야 나도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영웅 한 대를 받겠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웅심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 저희 고향에서도 저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탈북하다가 붙잡혀온 거예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명이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잡혀와서 저희는 공화국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조사 과정에서 그랬대요. 근데 끝내는 믿어주는 사람 없어서 공개 재판까지 했어요. 근데 그 공개 재판 하는 도중에 그 어머니가 나는 그 공산당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소리 배를 갈랐어요. 세상에. 어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실제 바다를 탈북한 우리 진혁군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네. 처음 한국 사람 만났을 때. 제가 처음 한국 사람 만난 건 바다에서 만났거든요. 바다에서 만났는데 해군 만났어요. 해군이요? 네. 대박. 해군 만났는데 손을 올리니까 저희 부를 해양 경찰선에 인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 경찰선에 올랐어요. 저는 그 배를 잘 모르지만은 울릉도 북성리라는 그 배 그 구조대가 그 올라가고 배 몰미를 해갖고 떠나서 올 때까지 그냥 주저 축 늘어지는. 대박. 그 배멀미가 또 심해서. 네, 배멀미가. 그 남의 배에서 또 토한 건 아니죠? 아니 뭐 입이 그냥 벌리고 왔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다든가? 무슨 마음이고 머리는 그냥 뭐 하늘 땅에 다 빙글빙글 돌아가고 멀미가 생각이 심하게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육체 머리 상태는 그냥 막 그냥 여기 그냥 막 이렇게 쭉 문어처럼 있잖아요. 아니 그 선장은 뭔 기분이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사람 고기를 잡아. 월척이다, 월척. 해상 탈북의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 두 번째 미스터리 보여주세요. 해상 탈북 미스터리 두 번째. 계획 탈북 대 표류 탈북. 박명원 선생님은 철저한 계획하에 오셨고 네. 우리 진혁 씨나 운서 씨는 어떻게 계획적으로 오신 건지 아니면 표류해서 이렇게 오신 건지. 저는 우리 분하고 같은 계열사입니다. 계획을 했다. 진혁 씨는 그럼? 저는 표류로. 후회하니? 표류로 왔다고요? 나무배를 타고 동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도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박명호 선생님, 표류로 대한민국까지 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길죠. 고생은 엄청 하고, 뭐, 죽지 않으면 그냥, 그저, 여행 그저 오는 거죠. 두 분이 저는 그 둘 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계획적으로 하다가 표류를 하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하다가 진혁 씨는 표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2017년 12월 3일 날에 동해바다에서 배를 타갖고 떠났어요. 떠나고 2017년 12월 20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저희가 이쪽에 심포고요. 이쪽에 심포인데 심포서부터 배 타고 저희가 배를 인수해 주는 데까지 가진항까지 가게 됐어요. 가진항이라는데 흥남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네. 그 앞으로 가는데 한참 가다가 엔진이가 갑자기 서가지고 보니까 연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 연료를 넣고 달렸는데 또 연료도 날씨가 너무 안 좋다니까 연료도 다 떨어지가지고 거기다 닷줄 내렸는데 닷줄이 끊어졌거든요. 닷줄이 끊어졌어요? 네, 닷줄이 끊어져가지고 그때부터 표류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왜 배를 타고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집에서 노는 김에 배나 타고 사촌 형하고 배나 타라 해가지고요. 근데 탈게요 하고서 그다음에 저는 그냥 제일 멀리 갔거든요. 가고 12월 3일 날에 형하고 같이 배를 탔다가 그렇게 가던 도중 닷줄이 날씨가 안 좋다니까. 배 안에 몇 명 있었습니까? 배 안에 총 저 사촌 형하고 저 둘입니다. 딱 단 2명. 아니 그 정도 상황이면 완전 위급 상황인데 어디 구조 요청은 할 수 없었어요? 구조 요청은 했어요. 구조 요청 했는데 북한 그 군인들한테 전화 걸었어요. 첫 번에 걸었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아가지고 좀만 좀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쁘매지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전화가 있었어요? 네, 저 사촌 형한테 휴대전화 있었어요. 해상에서 전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육지상 보면 이제 육지서부터 그전 500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북한도 연락이 돼요. 그렇다면 박명원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조 요청을 했어요. 안 와? 북한 해군이나 해안경비대는 구조라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출동만을 하지 구조받아 왜 기름도 없거든요. 그리고 해안 경비정 자체가 경비정이 한 20척 돼요. 그런데 한 15척은 땅 위에 그냥 있어요. 1년 동안 땅 위에 있고 기름이 없으니까. 한 두세 척이 바다에 떠 있는데 그들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훈련용 기름을 공급받아도 그 사람들이 훈련했다고 치고 그 기름을 뽑아가지고 팔아먹거든요. 해군들이. 그러니까 그 누가 저거 위험하다고 저 죽겠습니다. 도와주시오. 가겠습니다 하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안 가요. 이 바다란 게 뭐 태풍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뭐 자연재해도 너무 많고 이 변수가 너무 많은 곳인데 혹시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으세요? 엄청 힘들었지 않으세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표로 현재 한 3일째 되는 날? 그때 물도 없고 진짜 식량도 다 떨어지고 형하고 제가 물 진짜 한 모금 추리물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가장 힘들었고 그때 힘들면서 진짜 눈물을 막 흘리니까 서춘 형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있으면 무조건 살아서 돌아간다. 이 말에 제가 엄청 많이 힘받은 것 같아요. 진혁 씨 좀 결례되는 말 같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여쭤볼게요. 진짜 갈증이 났을 때 소변을 받아 마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받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있죠. 이게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소변 한 방울도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3일차 때 좀 목이 마를 때 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형 몰래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갈증이라는 게. 앞에 보이는 게 맨 순 바다. 그 바닷물을 먹으면 진짜 바닷물도 막 퍼먹고 싶어가지고 막 손을 엿다 꺼냈다 한 적도 많아요. 근데 그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네 먹진 않고 그냥 밤에 형이 그냥 있을 때 그냥 침실에 있을 때 제가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너무 목이 타니까 그냥 그때 당시도 제가 제 여자물을 왜 받아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갈증이 타니까 먹었겠죠. 저도 북한에 나갔을 때 물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5일 동안 저는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릇 밑에 물이 요만큼 담겨 있는데 감옥이다 보니까 거기는 벌레도 있고 썩개가 다 있는데 거기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갈증이 오다 보니까 그 물을 제가 언니랑 같이 거기서 손으로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다 먹고 보니까 입에 뭐가 씹혀서 보니까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리고 벌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요. 근데 그거를 17일 동안 했다는 거는 정말 인간 승리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TV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몽골로 이제 탈북해오면서 그 사막에서 우리가 오줌을 마셨잖아요. 3일 동안. 그 3일 동안도 죽을 맛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오줌을 먹었는데 야 정말 17일 동안 이렇게 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진짜 살아 돌아온 것만도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수위까지 않게 있어요. 네. 이걸로 물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도 없는데? 먼저 쟁개비에 뚜껑을 따요. 쟁개비에 뚜껑을 따요. 뚜껑 따가지고 구멍을 뚫고요. 허수관만큼 뚜껑을 딴 다음 끼고 그다음에 허수관을 맞춥니다. 여기다도. 여기다가 맞춥니다.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이 구멍 뚫린 냄비 뚜껑에다가 관을 넣어요. 관을 넣습니다. 네. 맞춘 다음 비닐 방막을 비닐봉투. 새는 방막 보면 째진 부분이 많아요. 바람이 안 빠지게 한번 틀어줍니다. 꼭 방막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방막. 네. 우리 이만갑을 통해서 이 언어를 조금 서로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방막.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비닐에 호스를 끼우고 실로 볶습니다. 이걸로 뭘? 끝을 모서리를 잘라내요. 우리엄마 술 뽑을 때 똑같아요. 맞아요. 북한에서 술 뽑는 거 똑같은 거 보고요.
이 뭐라고요? 뭐 수걸 뽑거든요, 집에서. 원주 뽑을 때 똑같아요, 이렇게. 진짜 똑같아요. 그럼 저기다 불 때면 여기다 수증기. 맞아. 바닷물을 여기다 넣고. 네, 바닷물을 넣어요. 자, 이걸 진짜 이렇게 되는지 저희가 직접 실험하는 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물한방울의 소중함이 뭔지 알겠다. 아니 정말 저렇게 해서 먹은 거예요, 물을? 네. 첫 번에 할 때는 한 1시간 정도 엠물을 한 컵을 받았어요. 날씨 좀 좋을 때는. 네. 근데 그 한 컵이 먹는데 엔초비 물이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물 못 먹는다 했는데 그다음에 어찌든 형하고 둘이서 어쨌든 먹은 치웠으니까 또 물을 뽑자 했는데 날씨가 안 좋다나니까 불을 계속 죽으니까 한 8시간에 한 컵씩. 아이고. 8시간에 한 컵. 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오는데 며칠 동안 필요한 거길래? 네, 17일 동안. 대박. 17일을 어떻게 살았어? 고생했다. 자, 8시간에 한 컵이 나온다는 거죠. 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면 열 몇 시간 한 거네요? 10시간? 네. 저희가 바다로 보면 그래서 한 12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을 하면 귀하다. 이 정도 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물을 박태훈 씨에게. 이렇게 귀한 거를 저에게. 아유, 너무 투명해. 뭐가 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뜬 바닷물이고 이게 또 오랜 시간 12시간에 걸쳐서 중류를 하면 비교를 하니까 불순물이 거의 없네요. 육안으로도 보여 진짜. 어때요? 약간 그냥 생수 같은데 조금 뚜껑을 오래 열어둔 생수? 미지근한 네, 그냥 뚜껑 오래 열어둔 생수 같아요. 깨끗한 물. 예. 네. 자, 저렇게 해서 물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성명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북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다 해요. 알겠습니다. 그때 몇 잔 정도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전체 다 해서 그냥? 전체 다 해서 한 뽑은 게 우선 이런 대유통을 한 3개 정도 뽑아본 거예요. 3개 정도, 이걸로 3개 정도? 대단합니다. 정말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 왜 17일 동안 이렇게 됐을까? 앉아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순발력이 대단하시고 기질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17일을 표류를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17일 동안 물만 먹고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어떻게 안 드신 거예요? 네, 다른 거 조차도 없습니다. 네. 어머, 어떡해. 3일 낚시나? 낚시는 없습니다. 낚시 공구 있다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바다 수심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명 선생님,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물만 먹고? 예, 물만 먹으면 한 15일에서 20일은 생존이 가능해요. 한 20일. 물을 막 넘치도록 많이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잠깐 먹으면 그 정도는 가능하고 한 달도 살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식량도 식량인데 동해 쪽에서 표류를 하셨잖아요. 동해 쪽은 서해 쪽에 비하면 그 파도 너울이 엄청나잖아요. 네. 날씨는 어땠어요? 표류하시는 동안? 제가 4일 차 때, 그러니까 표류한 지 4일 됐을 때, 파도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물을 뽑아 먹고 가서 또
배에 물 차면 또 물 퍼내고 하고 있는데 그날에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쉬다가 뭐 꽝 하고 소리 나가지고 형하고 밖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배에 물 절반 남았은 거예요. 대박. 그때 당시 한 번만 더 들어왔으면 저희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여간 파도가 그 다음엔 덮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막 물을 푸는데 무리가 포안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형하고 둘이 있다가 뗄 거만 놔두고 나머지 다 버리자 해가지고 저희 컴프 잠수기제를 다 싼 걸 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배가 좀 떠올라가지고 그 물 푸는 거를 둘이서 그냥 2시간 반 동안 본 것 같아요. 그 물을 절반 찬물을 깨끗 다 뽑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옷이란 건 다 젖은 상태. 날씨 구질 때는 이게 파도 치고 그런 바람만 부는 것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 그 물속에 그 바다 가운데 표류하셨던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표류하신 거예요, 그동안? 17일 동안. 동해 여기 김포서 내려오다가 기간에 엔진이 그러니까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러시아까지 올라갔어요. 미치겠다. 위로 올라갔구나. 내부도 올라갔어요, 저희가. 그렇지. 올라갔는데 러시아까지 가는 도중 배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저희를 안 살려주는 거예요. 어떡해. 배를 봤는데 너무했다. 몇 월이에요, 거기 때가? 그게 12월 달이에요. 완전 추울 때네. 맙소사다. 더 추운 데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근데 러시아래잖아. 러시아 입구까지 갔는데 먼저 비행기가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가가지고 아니겠지 했는데 러시아 군함이 저한테로 왔거든요. 살았다. 근데 지금 살았군 했는데 러시아 군함이 오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왜? 다른 데로 코너를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빠진 거예요. 바다 쪽으로 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이 왜가 이렇게 갑이 없냐? 왜 북한 사람 표라는데 왜 살리 안 주냐? 원래는 우리 수기신호까지 보냈는데 살리 안 주거든요. 가까이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러시아? 그냥 거리 상태를 보면 그래도 한 200m 사이로까지 왔어요. 어디잖아, 바로. 소리 질러 들리잖아. 네, 소리 질러 우리라도 들려요. 주고 가지 그냥 이야. 누가 봤어요? 네, 그냥 봤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벌 받아요. 그렇게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쭉 내가 일본까지 떠내려왔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돌아다니 일본까지 떠내려왔다가 일본에서도 역시 봤어요. 나침반 보면 영도부터 100도 사이가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120부터 125도 사이가 여기로 빠지는 구멍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사이로. 대강 정확히 그쪽이에요? 네, 배가 정확히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거기로? 네. 위치가 거기에요? 네, 결국 300도부터 350도 사이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거는 바다를 전문한 사람들은 이 나침반을 알아야만 그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자, 러시아 이제 군함도 지나가 버리고 망망대에 또 홀로 남게 됐는데 혹시나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12일차 때 네. 일본 배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일본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일본 배를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일본 배를 엄청 많이 본 거예요. 봤는데 저희를 하나도 안 살려주는 거예요. 왜? 구조 신호를 보냈어? 네, 구조 신호 보냈는데도 안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눈앞에서 안 이렇게 살려주지? 살려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구해주는 거예요? 누군 줄 알고 안 살려주지? 골치 아플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어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이 오민들이 강포다고 쓰다는 거 다 알거든요. 중국 오민들도 북한 오민들하고 잘 붙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면 북한 배가 한심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그물 넣고 있으면 중국 배 그 쌍끌이가 막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북한 어선들 쫓아가서 올라가서 막 죽인다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네 그 물건 좀 주고 보내고 그저 그러지. 아니 중국 어선 굉장히 독한데. 그래도 북한 어선은 북한 오민들은 무서워해요. 네, 중국 어선 무지막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어민들을 좀 꺼려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중국 어선들은 또 북한 어민들을 또 꺼려해요. 그러니까 일본 배나 이제 러시아 배가 안 구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하게 되면 단순한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그 절차에 시발리게 되면 배가 돈을 못 벌어요, 이게. 그 돈벌이 때문에 사실 다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네, 다닐 데리고 수도 가서 또 없고. 정부 조사받아야 되지 뭐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한번 배 나오면 이 선주들이 그게 시발리게 되면 자기가 욕먹을 수도 있고 왜 네. 시킨지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자꾸 그 질책을 받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어쨌든 진혁 씨는 저렇게 해서 표류가 됐어요. 근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요? 날씨도 더 안 좋을 테고 다들 외면은 하고 있고. 그때 당시 죽고 풀 때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그때 날씨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막 5~6m짜리 막 파도들이 막 들어왔고 완전 배라는 거는 완전 온갖 뭐 배가 뭐 원형이다 하면 원형이가 다 삐끗삐끗 다 놀았고 그렇게 하니까 물 또 차는 속도가 또 되게 빨랐거든요 배에. 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파도 이제 한 번만 더 덮이면 눈이 죽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좀 그렇게 안 좋던 날씨가 순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조용해져가지고 뭔 일이지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새벽에 툭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한 거예요. 아우, 이 바다 추위가. 네, 눈까지 한 거예요. 추운데 다 눈까지 한 거예요. 근데, 옷은 다 젖었을 때고. 네, 그때 당시 저희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눈이다. 이 감정에 춥다는 생각은 뒤로 돌렸어요. 진짜. 물. 네, 물이란 생각으로. 그렇네 또. 눈이 물이야. 그렇게 하고 눈이 배에 쌓인 게 거의 한 5cm, 한 2cm, 5cm. 그렇게 많이 왔어요? 네, 진짜 엄청 많이 왔거든요, 눈이. 표류 14일째? 그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눈을 막 펴 담았어요. 펴 담고서는 그날에 진짜 처음으로 진짜 물 가지고 명절 셌다니까. 와, 진짜. 진짜 물가 진짜 명절 셀 때일까? 그렇게 엄청 많이 먹고 그다음에는 눈이 너무 아까우니까 형하고 장통에다가 눈을 딱 담았어요. 다 담았는데 아침에 그다음 아침에 물이나 먹자 하고서 가서 장통에 열었는데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절반 꼴딱 찼던 장통이 절반 남았는 거예요. 왜 없지? 그다음에 보니까 그때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눈이 녹았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별로도 그 밑에 좀 푹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그다음 장통을 툭 들어보니까 밑에 막 젖어. 이야, 깨졌네. 깨져가지고 그 밑으로 눈이 녹아 물 다 흘린 거예요. 아까워라. 이렇게 하고 표로 쭉 가다가 앞에 보니까 저희 표를 밀리는 쪽에 보니까 이렇게 개떼라고 홍게떼라고 있는데 여기선 우리 북한에서는 홍게라고 하는데 여기선 대게라고 하거든요. 예. 진짜 큰 게 거기가 두리들이 이렇게 쫙 나서 있어요. 그거를 탁 떼를 잡았는데 발견했어? 네, 떼를 잡아가지고 탁 잡고 있었는데 그거는 또 인력으로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네, 그거는 큰 배가 와서 양망이가 끌어올려야만 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생각지 않게 그 표식판을 봤는데 강원도 뭐 이렇게 해갖고서 한글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대게를 잡으러 가봤거든요. 네. 배 타고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바다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 거기로 해갖고 야, 이 분명 북한이다. 나는 북한으로 전역했는데 강원도. 맞다. 형은 애기 북한이 아닌데? 그러면 홍게도 쑥 돌아오는 거니까 전화번호 다른 거예요. 전화번호 북한에 191에 195거든요. 북한 전화가. 근데 이거는 010이에요. 이상하다 하고서 있다가 야 이거 분명 어딘지 모른다. 어쨌든 이거 잡고 있으면 우리는 산다 하고서는 그 잡고 잤어요. 잤는데 또 멀기 하다가 또 덮친 거예요. 야, 어떻게 바다가 덮치냐. 머리끝부터 그때 당시는 약간 좀 옷 좀 말렸다 했는데 머리끝부터 밖에 또 타졌은 거예요. 한겨울에. 이렇게 와다 또 물 다 푸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앞에 나가 보니까 그 때가 완전 족살내가 하는 바스러져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 때 자체가 끊어진 거예요. 때가 없으니까 우리가 멀기를 맞기 시작한 거예요. 꼭대기에서 비행기가 웅 지나가는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꼭대기에다 해군이라고 적은 거예요. 해군. 꼭대기에서 비행기가 웅 지나가는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꼭대기에다 해군이라고 적은 거예요. 해군 초계기 같은 거. 그래가지고서는 형 보고 형 이 비행기 낮게 뜨는데 저 좀 나와봐라 하니까
형이 나가던 게 타고 보던 게 남한 건데? 단카이 알더라고요. 남조선 건데. 네. 우리 형이 단카이 알더라고요. 남한 끼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막 날 12월 20일 날 그게 오후 한 몇 시쯤 됐다 할까요? 12월 20일? 네. 그 추운데 지금 뭐 네. 몸 17일 동안 했으니까 떠다라는 알아 죽은 게 신기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다가 쳤는데 그다음에 배가 휘치는 통에 그다음에 앞으로 딱 서서 보니까 까맣게 뭐 하나 오더라고. 배 같은 거 하나 와가지고 저기 뭐지? 그다음에는 저 뭐지요? 그다음에 보니까 뭐 군인들 쫙 앞으로 쫙 다 서 있더라고요. 무장장비 쫙 한 것도 쫙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그다음에 말도 못하고 얼었죠. 형 뭐 그냥 손질해가지고 빠져나가니까 형이 또 왜 그래 하고서 또 나왔거든요. 나하고 보니까 그다음에 그 군함이 쭉 들어선 거예요. 그때 저보고 만약에 지금 방송으로 기순해라고 그때 말하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뭐 귀신한 것도 모르고 뭐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냥 소리만 쳤지 소리도 치는 게도 그냥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만 쳤지 세게는 못 쳐요. 그 목구멍에 힘이 있겠냐고 17일 굶었는데.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다음에 안 되겠느니 군인들이 이렇게 이만한 흰팔에다 이렇게 글을 써갖고 났어요. 기순이라고. 근데 저희는 못 알아듣지. 분명 기순 맞는데 저기 우리나라 해군들 기순이란 말 좀 쓰지 마세요. 모른대요. 기수도 모른대요. 예. 기순을 했는데 저거 뭔데 저기 뭔데 하니까 군인이 딱 나오던 게 손을 머리에 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얹으니까 그 다음에 현경찰서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저희를 몸수색 하더라고요. 그냥 몸만 딱 알짜만 딱 수색만 하고 매로 저희 현경찰서 올려가지고. 어때요? 처음 손을 내민 게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북한 빼도 아니고.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살았다는 생각. 같이 말 통하고 말이 언어 맞고 군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북한에서 배한 지식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대해주는 게. 그 배만 해도? 네, 완전 다른 거예요. 올라가니까 투어한다고 저한테 옷 갖다 주고 그다음에는 옷 담요 뒤집어 씌워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척 올라서니까 군인들이 뭐 하고 싶은가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 둘이 서울에 그게 얼굴 좀 씻자. 와. 세수좀 하려고요 하니까 세수좀 하자고 하니까 군인들이 저를 금해로 저리 화장실에 데려가서 세수를 하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세수하는 게 그 진 때인데 그 아무나 뺏겨도 뺏겨 안 돼요. 그 진 때. 기름에 뭐에. 네. 그래가지고 얼굴 씻고 나왔어요. 탁 나와 탁 앉았어요. 앉으니까 배고프지 않나요? 물어봐요. 배고프다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밥 주겠다고 하면서 했던 게 그다음에 라면 하나하고 밥을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 라면이가 여기서는 북한에서 그냥 중국 라면만 먹던 게 여기 한국에서 한국 라면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라면은 진짜 맛있었어요. 17일 만에 먹는 거야? 17일 뛰어가 먹는 맛이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라면 먹으면 그 맛이 그냥 돌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다음에는 먹고 싶으냐 그냥 가서 좀 사와야겠다 하니까 좀 씻고 싶다 하니까 군인들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갖고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샤워실 들어가고 옷 다 벗고 형하고 둘이 앉아서 씻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힘이 다 빠진 상태니까 살았다는 마음에 그냥 긴장을 푹 풀었으니까 슬쩍 던지다시피 그냥 그런 식으로 손 나갔거든요. 진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럼 형을 다 시쳐보내보냈는데 군인이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로. 가만 보니 저 몸을 시쳐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맥을 다 놨으니까 시쳐줘도 상관없어. 뭐 하겠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냥 깨끗이 다 시쳐주는 거예요. 원래 응급실로 실려가야 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다 시쳤는데 한참 시던 군인이 저보고 말하더라고요. 저 말 알아듣겠는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다고. 힘들지 않는가. 한민족이다. 네, 힘들다 하니까. 힘이 몸은 작은데 근육은 많네.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여기 나가서 운동하면 너가 잘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을 주는 거야. 네. 그다음에 나와서 그다음에 뭐 다친 자리 있나 그다음에 쫙 검사하는데 의무 검사. 저울에 올라서라고 저울에 더 올라서니까 받아서 북한에서 떠날 때 68로 떠났거든요. 68kg. 근데 여기 나니까 65, 그러니까 58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10kg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58을 하니까 몇 킬로 떠났냐니까 68로 떠났다. 그랬는데 오니까 58이니까 10kg 쪘네. 10kg 빠졌다고. 네. 저도 모르게 그냥 나도 눈물 안 흘린다고 했는데 눈물 흐르면 진짜 순간에 감동이 막 나오고 막 진짜 서글프게 진짜 막 순간에 훌 울어버렸거든요. 울어보니까 군인들이 막 말려주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말이 그렇게 눈물이 나게 했어요? 생각한 게 그냥 나가가지고 남들 부럽게 잘 살아봐라. 이 말이 진짜 나한테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네, 나가면 힘든 상황, 힘든 일도 많고 참 행복한 날도 많을 거다. 나가는데 나가서 한번 그걸 너가 다 참고 한번 잘 살아봐라. 제가 그 군인 말하는 게 너가 잘 살 때까지 내가 옆에 뭐 있으니까 뭔 짓을 해도 봐주마. 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도와주고 그 힘줬던 군인에게 한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 20일에 저 몸 시켜준 군인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아는데 그 군인을 한번 꼭 만나가지고 같이 사우나 가가지고 같이 모여가면서 같이 등도 같이 밀어주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꼭 보기를 그냥 제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다 위에서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여명학교 다니면서 지금 운동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고생을 하고 와가지고 또 물 못 먹는 마지막에 또 물 못 먹잖아 거기 며칠 동안. 괜찮아요. 박명호 선생님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정말 이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는데. 너무 이제 좀 안쓰럽고 또 다행이고. 표류가 돼서 한국까지 오게 된 진혁 군과는 달리 우리 운서 씨는 계획을 해서 탈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운서 씨의 그 해상 탈북 경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 그 탈북하게 된 동기는 그 제가 같이 온 그 배 선장이자 인간적으로는 가까운 지인인데 이분 원래 배를 타시는 분이거든요. 그 뭐 바다 나갔다가 비라를 뭐 이렇게 주워갖고 와서 그 본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가자 하면서 저 동네 가자 하면서 하더라고요. 비라 보고. 네, 비라 보고 왔는데 비라 내용이 뭐 이렇게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럼 아버지 또 그 고향이 제 아버지 고향이 경북이거든요. 대박. 경북 사람처럼 생겼더라. 네, 아버지 민중에도 그렇게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출생지가. 일단은 뭐 떠나려 하니까 뭐 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국경하고 멀고 하니까 배를 일단은 구입을 해야 됐어요. 네. 일단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려면은. 그래갖고 뭐 집에 좀 있던 가전들 뭐 노트북, 무슨 이런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것들 팔아갖고 그래가지고 한전을 해갖고 쉽게 말해서 돈으로 그래갖고 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좀 제가 좀 그게 좀 어떨 땐 그게 좀 그런데 좀 꼼꼼하다 보니까 마일스가 몇 마일 수는 다 계산하고 기름이 얼마 먹나 다 계산하고서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그 목적지는 어디로 정하고 계산? 울릉도로 정하고 아예? 그러니까 원래 바다에서는 해도를 봐야 되는데 해도가 그 당시 구하기가 힘들었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봤어요. 조선지도에 보게 되면 울릉도하고 일본 쯔시마 섬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일본은 뭐 일단 언어가 안 통하는 거고 그 울릉도로 그게 보이는데 거기를 찍었어요. 그래 마일스를 찍었는데 처음에는 180마일을 나왔어요. 우리 그
그 환경남도 홍원에서 킬로미터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00km. 400km요? 350부터 400km 사이. 400km를 배를 타고 가려고? 네. 큰 배예요? 배 사이즈는 지금 김윤서 씨랑 저랑 거리 정도 됩니까? 이번에 그 뉴스에서 타고 온 그 배하고나 거의 동일하죠, 그 배하고. 자,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는 거는 뭐 철저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울릉도 상륙작전입니다. 그 첫 번째 작전 화면 보시죠. 울릉도 상륙작전 첫 번째, 중대장을 취하게 하라. 중대장을 취하게 하라. 아니 왜? 누구? 어떤 중대장을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 때 당시는 바다가 경계가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다음에 해양 경비대, 뭐 그다음에 또 조선인민 해군 또 경비대 뭐 이렇게 해서 3중으로 짠 그 바다에 늘 이렇게 포위망이 있어요. 네.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나가는 거는 부두에서 배를 출발시키려면 해양국경경비대가 한 개 중대가 초소를 지키고 있는데, 예, 군대가 이렇게 나가 초소를 지키는데 거기서 내가 출항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근데 저는 여기 배를 시작한 건 한국 올목 쪽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입출항 문서는 고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울릉도 간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대박. 목적지 울릉도. 그래갖고 중대장이 일단은 그 중대를 총칭해주니까 이거 넘버원이죠. 출항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아니말로 가서 뭐 밥도 한 잔 같이 먹고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그냥 편지 하나 좀 써달라고 해서 좀 뇌물 주고서리 좀 그래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 또 때마침 딱 끼었지 하니까 추석 고기도 또 이렇게 잡아야 되고 하니까 좀 한 번쯤 갔다 옵시다 뭐 하면서 그래 중대장하고 한 2시간 동안 앉아서 술을 먹고 뭐 하면서 나는 좀 조절했지 솔직히. 중대장이 취하게 하느라고 출항증을 편지를 쓴 거 받아갖고 초소로 곧바로 내려가서 근데 원래는 초소 중대장이 편지를 써줘도 초소에다 갖다 준 초소 대충이라도 선택이라도 검열을 해요. 배를 이렇게 두지거든요. 예, 그와 반면에 저는 또 머릿속으로 계산한 게 사람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1시에서 새벽 1시, 2시 사이가 제일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딱 이용하게 되면 초소에서도 사람이니까 잔다면 귀찮을까 여기. 중대장이 했는데 무슨 뭐 잔. 자 중대장한테서 이 편지 이거한데 저 우리 배 주소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조수상 중간 막 내 예상대로 조수상이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거기다 놓고 가요. 이러는 거죠. 하늘이 또한 거지요. 그래갖고 우리는 떠날 때 당시 아무 뭐 걸림돌이 없이 출발은 일단 못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스타트를 그랬댔죠. 말씀드리니까 중대장을 취하게 한 게 신의 한 수 같은데 그나저나 영찬 씨 해상경비대 감시를 통과하는 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습니까? 나가는 거에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다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경비대한테 돈이나 뭐 이런 담배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원래 좀 나가자고 이렇게 선물로 주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나가더라도 연료나 아니면 먹을 것 같은 거 꼭 체크하고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탈북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외화벌이가 막 창궐 하면서 개인 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탈북이 너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북한의 보위부가 그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경비대가 있고 보위부가 있고 인민보안부가 있고 그러니까 2중 3중에 어떤 그런 구물이 다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2중 3중의 구물이 뇌물에 녹아나는 뇌물에. 그물보다 뇌물이. 뇌물이 세죠, 뇌물이. 그래서 돈만 주면 다 해결되게 돼 있죠. 그물보다 뇌물.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탈북할 때 보면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경비대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당 경비대 중대장 만나가지고 밤새 술을 먹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이제 대충 물어보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뭔가 교감이 안 돼 있으면 쉽지는 않은데 뇌물이 들어가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해상 탈북을 위해서 우리 김은서 씨가 계획한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계획일까요? 울릉도 상륙작전 두 번째, 출항전 점을 봐라. 아니, 은서 씨, 탈북 전에 점까지 볼 생각을 하셨어요? 그 제하고 같이 온 선장이 배 타고 선장, 기관장, 선장 아들 저하고 4명이 왔거든요. 네, 4명이 왔는데 그 2010년 9월 그 18일에 전 거기서 출발을
새벽에 출발했는데 하기 전에 그 점을 봤어요, 제가. 네. 네, 떠나기 전에. 어디 무슨 우리가 무슨 차 타고 간다, 배 타고 간다, 무슨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네. 예. 그냥 이렇게 우리 저 라진 선봉에 이동 작업을 가는데 가면 이렇게 가는 것도 무사히 갈 수 있고 이렇게 가면 일이 좀 잘 되겠냐 하고 이렇게까지. 그 사람 마음이 그래. 그래. 고사 지내고 제사 맞아. 지내고 하는 네. 게 잘 가겠냐 점을 네. 봤더니. 방토하고. 근데 점쟁이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가는 것도 무사히 가고 가서도 일이 잘 되는데 뭘 하나만 가져가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뭘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퀴즈입니다. 자, 오 너무 궁금하다. 그게 뭐냐? 자, 길 떠나는데 전 보러 갔더니 그 전 봐주시는 분이 어려워. 뭘 가져가지 말래? 뭘 가져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뭘까요, 서태훈 씨? 약간 지금 그냥 모습만 봤을 때는 없어 보이시거든요. 그걸 두고 와서 그런지 지금 없어 보이세요. 계속 내내. 그걸 두고 왔다. 자신감. 정신을 두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깡은 좋으신 분이에요. 물건입니다. 뭘 가져가면 위험하니 그건 두고 가라. 물건. 응, 배. 아니 이게 퀴즈가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너무 어떤 어렵다. 힌트를 주세요. 물건도 너무 방대하잖아요. 힌트를 얼마나 큰 드리겠습니다. 힌트야 이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알아 머리. 예? 알아보리? 알아보리? 정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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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머리라고 했더니 정신줄. 정신줄 먹으려면 어떻게 가? 정말. 알아 만지다. 자,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 네. 모자. 왜요? 모자? 모자를 놓고 가라. 왜? 정답이 의외예요. 네. 모르겠어요. 그전 보시는 분은 뭐를 놓고 가라고 뭘까? 했습니까? 대박. 근데 그게 좀 뭐인가 철을 쇠붙이만 가져가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아라볼이랑 쇠붙이랑 무슨 상관? 여기 있어, 쇠붙이. 그렇지. 아, 그렇지. 리더망. 차 타고 간다, 배 타고 간다, 비행기 타고 간다 이런 소리도 안 했거든요. 네. 그냥 간다. 가는데 가면 일이 잘 되니 가는 거 잘 가네. 무사히 갈 수 있냐 이렇게. 쇠는 레이더에 잡히니까. 아, 맞네. 우리는 목숨으로 타야 되네. 목숨이니까. 오다가 하루 24 정도 딱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북한 경비정한테 한번 걸렸어요. 어떡해. 레이더에 걸려갖고 추격을 받은 거죠. 그럼 배 사이즈가 뭐가 있습니까? 배 그 삿대 이렇게 있거든요. 삿대라고 그 배 중심부에 그 삿대라고 있고 그 손잡이는 나무고 앞에만 이렇게 쇠로 이렇게 된 건데 그 안테나 역할을 했죠. 네. 그 다음에 그 외 어구자재 쉽게 뜰알기제라 하죠. 그게 걸려요? 경비전 레이더에 걸리는 거죠. 아, 경위정 레이더에 그 쇠가 걸린다. 네. 그때야 우리가 경비전에 쫓기면서 생각한 게 24시간 전에 그 점쟁이의 한 데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정확하네. 아, 점쟁이 말이 딱 맞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북한 경비대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거의 다 잡힐 뻔했죠. 뭐 그래갖고 배를 선장이 뭐 일단은 북쪽으로 다시 항해를 틀었거든요. 따라오는데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렸잖아요. 예.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경비전을요? 예. 안 오죠. 자기 우리 안으로 두고 가는 대지를 다시 거꾸로 내몰 사람은 없잖아요. 뭐이 사람들도 경비전은 자기네 부대에 본부로 복귀해야 될 기름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우리 쫓아가다 기름 다 날리고. 기름의 문제. 자기네가 표로 당하겠네. 예, 예. 처리 당해. 쫓아오는. 그래서 그래갖고 그걸 그러니까 원래는 180마일이면 오는데 그걸 또 경비전을 피해 오더라니까 한 50마일인가 또 돌았어요. 그래갖고 230마일인가 그렇게 왔죠. 정말 다행이시네요. 그럼 그 이후로는 다른 경비선 안 만나고 잘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경비전을 피해서 한 50마일 더 돌아서 항행했어요. 쭉 항행하다 그 나중에는 또 뭐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경비전에 추격받고 그런 건 없고 파도하고는 아파트 그 파도가 대신 애를 먹인 거죠. 아파트 6층 7층만 원 파도가 부딪혔어요. 그 저는 난생
모니터를 처음 봤어요. 완전히 무슨 영화에서 막 이렇게 보는 막 지진이 막 일어나서 뭐 대형 배를 목숨이 막 무너지는 막 그런 장면인 거지. 울릉도 3마일 앞인가 왔을 때 그 선장이 무티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섬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울릉도가 섬이 엄청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앞에 가보니까 그 뭐라 해야 돼? 뭐 개미 앞에거나 사람이 서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엄청 크죠.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면서 이러는데 구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한 5분 정도는 눈을 비비고 아니다 하면서 저는 배물이라고 이래 하다 보니까 헛게 보이네. 아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래가고 한 5분 정도가 제가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다 보니까 점점 가까이 보니까 그 지붕 그 색깔이 보였어요. 울릉도 주민. 예. 그때 이들이 집 알락달락한 거 있잖아요. 그 파란 건 파란 거, 빨간 건 빨간 기야. 예. 파란색, 빨간색 많지. 그다음에 아 맞네, 너무 왔네 하는 걸 완전 확신했죠. 기아를 보고 알았어. 예. 그 차가 뒤에서 탕탕탕탕 하면서 기관 또 엔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배일은 북송 1호라고 울릉도 북송 1호라고 배일. 배필이면 북송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에 밧줄을 탁 주려고 하는데 사투리가 엄청 심하니까 저는 처음에 중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누가? 북송. 네, 중국 이런 한족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중국 쪽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갖고 밧줄을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밧줄을 쥐고 지금 이래하고 서 있는데 선장 보고 물어봤어요. 선장 저기 조선말이 맞아? 그러니까 맞대 줄에 사투리대 하면서. 자 그래갖고 그 밧줄 주고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 나는 그럼 올라갔고 tok 보니까 동포 뭐 잘 왔다고 반갑다고 뭐 포 아니 갑자기 막 이상 가족 만나는 막 그런. 그다음에 뭐 저는 완전히 뭐 안 돼 있음을 쉬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엄청 반가워해 주는 게 그러면서 밥을 뭐 먹었더라. 그러면서 막 분주실이 막 다니더라고요. 막 라면도 막 끓이려 하고 밥도 막 이래 그 해주려고 새밥을. 밥과 라면. 밥이 한 게 있었는데 묵은 밥이 따뜻한 밥을 해준다고 새밥 해준다. 하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죠. 예. 그런데 동포 반갑다고 아니 예전에 뭐 전생에 큰 인연이라 있었던 건 사람들처럼 좀 어색하지 않고 이렇게 마주해주니까 엄청 반가운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막 그 순간에 막 진짜 막 물큰하더라.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 어쩐지 몰랐고. 지금 운서 씨도 그렇고 다들 그 북성 1호로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제작진이 알아본 결과 복성 1호였습니다. 항상 이 생각하던 그 압박이 있어서 다 복성으로고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셨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희 이만갑 제작진이 그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던 복성 1호의 선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었으나 지금 시기가 오징어 잡이가 한참인 때라서 제가 상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과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선장님? 예, 선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MC 남희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선장님 현재 위치가 어디세요? 바다가요, 바다. 아이고. 울릉도 쪽이세요? 아니면 어느 쪽이세요? 예? 지금 울릉도 쪽이세요? 예, 울릉도 부근에. 뭐 잡으러 나가셨어요? 잘 안 뜯기는데. 잘 안 뜯겨요. 받아갖고 저 기상 때문에 아마 또 할 겁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선생님? 예, 목소리는 들리는데 잘 못 알아듣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그때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셨어요? 상황이 구조를 하는 거야. 신호를 오는데 겁나더라고요. 겁나 나들부티가네. 그래가지고 해결하고 연락하고 보지가 밥통에 저번에 하구에 보리죽이 좀 남더라. 보리죽이요. 그래 그거를 접수고 오셨던 것 같더라고. 그래 축구도 보이고 말벌 떨고 그래가지고 그때 구조를 해가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물도 없어요. 빨리 저렇게 라면이니까 라면을 빨리 해야 끼리드려야겠지만 선들이 빨리 끼리드리고 그래가 이 들어오다가 이 밥을 좀 해드려야 이래가지고 그래 밥을 해드렸지. 자, 지금 9년 정도 지났습니다. 전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사자 그때 구해주셨던 그분 김은서 씨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말하시면 돼요. 예, 선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야, 잘 지냈습니까? 예, 선장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제가 그 같이 오신 분들이랑 같이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뭐 이건 핑계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제가 조만간에 혼자서라도 제가 선장님하고 선장님 그 배에 타셨던 선원분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제가 찾아뵙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전화해가지고. 예. 오늘도 오시면 내가 마음대로 한번 가주시지. 저 선장님, 우리 끝으로 김은서 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머리도 오셔가지고 번쩍번쩍 해가고 오셨는데 잘 지내시고 자유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좋죠. 네. 자, 요즘 오징어 안 잡힌다고 고민들 많으신 우리 울릉도 쪽 어민들이신데 만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선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선장님.